자, 뭐 내 영상도 뭐 사실 볼 필요도 없는데. 이걸 비디오를 중지하는 게 비디오 중지. 이거 뭐야? 잠깐만. 그냥 비디오 시작을 해야 되나? 비디오를 끄려고 하다가 막 화면이 공유가 안 되네, 이상하게. 이제 됐구나. 네. 하여튼 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신 시스템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개요. 뭐 개요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인트로덕션이 되는데, 인트로덕션 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되니까 원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도 괜찮고, 원래 커뮤니케이션스 S를 붙이면은, 여기 S를 붙이면은 주로 시스템, 우리 공학에서 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든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든지 뭐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트로덕션 하면은 이게 to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할 때 이제 이 to가 되니까, 주로 학생들 보면은 오브를 많이 쓰는데 오브는 아니고, 뭐 오브를 써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웬만하면 to를 쓰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핵심 질문들이라고 다음 장에 나오는데, 핵심 질문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전체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 전체 이 통신공학이라는 거의 핵심적인 질문들을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이 다섯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키워드들이죠. 뭔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들이니까, 키워드들을 더보기 왜 뭐 채팅으로 뭔가를 띄우는데, 신희선 뭐 예.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질문들을 늘 마음속에 두고, 이 통신이라고 말하면 결국 이 다섯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답을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를 알았기 때문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체크를 해봅시다. 통신공학에서 첫 번째로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통신이란 무엇인가, 통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늘 여기 채팅창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뭐 여기 옆에 띄워두고 있을 테니까 뭐 얘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영상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띄울 필요도 없고, 영상 마이크하고 그러니까 카메라는 끄는 게 좀 더 이게 좀 안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통신 시스템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수학적 모델입니다. 수학적 모델. 오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할 텐데,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수학적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통신은.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제 크게 보면 변조가 무엇인가? 변조, 이제 여기 영어로 하면 모듈레이션인데, 모듈레이션. 이제 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얘기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변조는, 그러니까 원래 음성 신호나 아니면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과정을 변조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자원, 뭐가 제일 중요한 자원인가? 뭐 자원은 사실 통신에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밴드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파워입니다. 파워. 이 두 가지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게 뭐 통신의 가장 큰 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의 차이와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죠. 장단점이란 도대체 뭔가 이 두 개. 그래서 뭐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공학이라는 건 공학에서 알아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 이 장단점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어드밴티지 앤 디스어드밴티지 아니면 쇼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학이 뭐냐, 공학이 도대체 뭐냐, 공학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 나한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그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이게 장단점이 뭐냐, 장점이 있으면 한 가지가 뭔가가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 하는 것들이 뭐 결국 공학의 가장 큰 뭐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질문들 늘 마음속에 요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늘 한 번씩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강의가 끝나고 할 때마다 요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통신공학이 이제 15주가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 말하는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강의를 잘 듣고 공부를 잘 한 거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은 이제 통신이라는 건 뭘 전달하는 행위입니까? 뭘 전달하는 행위인데 뭘 전달하는 행위입니까? 정보를 전달해요. 정보. 그래서 information이지. information.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그 단어를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우리가 요즘 뭐 ICT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ICT. 뭐 ICT 이게 information입니다. information. ICT의 information 뭐 convergence technology 이렇게 되는데 information 정보가 되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정보. 뭐 사실은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지금 통신이 뭐다라는 그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지금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통신공학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뭘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내가 이제 내 목소리로 전달할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카페에서 뭐 대화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목소리로 대운다 전달이 되죠. 아니면 그림을 보여준다 하면은 뭐 영상적인 시각적인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건데, 통신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거냐 하는 것들이죠. 지금 사실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보이시죠?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결국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순간 마이크에서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ADC를 거쳐서 결국 전기 신호로 바꿔서 결국 이 랜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2가지 분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원웨이 방식이 있고 투웨이 방식이 있습니다. 상호. 원웨이는 한쪽 방향이고 단방향으로 하는 건 우리 크게 보면은 사실 이거는 방송입니다. 방송이고 우리가 투웨이로 하는 걸 주로 우리가 통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통신이나 방송이나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2개가 똑같은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방송은 원웨이로, 그러니까 주로 방송국에서 이제 뭐 시청자나 아니 뭐 청취자나 뭐 시청자라고 하죠. 이렇게 원웨이로 하는 거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뭐 게시판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정보를 올려가지고 뭔가 이제 쌍방 투웨이를 하려고 하지만은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 방송국에서 쏘는 걸
공성구에서 쏘아주는 그 신호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뭐 듣는다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렇게 원웨이가 되는 거고, 통신은 이제 주로 이제 투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방송이나 통신이나 거의 같습니다.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이제 하나는 한 방향으로만 쓰느냐 아니면은 양쪽 방향으로 다 쓰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가서 내가 AM, FM 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호의 전달 방법에 따라서 뭐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와이어드, 이 유선 통신이죠. 유선 통신 방법이 있고, 그다음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이게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건 사실 요즘은 이제 유선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유선 전화는 뭐 거의 공짜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뭐 이게 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LTE, 5G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이 되는 통신 방식은 다 무선입니다. 뭐 유선으로는 요즘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다 이게 뭐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게, 왜냐면 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공학이라는 건, 통신공학이라는 건 돈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통신 시스템의, 아까도 내가 첫 번째 여기서 했을 때, 아까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통신에 대한 질문은 그 다음 장에 했었고, 그 다음 통신 시스템에서 우리가 수학적 모델, 그러니까 모델링, 우리가 뭔가를 보는 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이렇게 시스템 모델을 이렇게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통신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 사람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해석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메시지 시그널, 인포메이션, 아까 정보를 전달하고 했는데, 이 인포메이션을 결국은 전달하는 거죠. 이게 디텍티드 인포메이션, 이게 전달된 신호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MT라고 얘기합니다. MT,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해서, 메시지 MT라고 주로 많이 적습니다. MT. 뭐 그렇다고 뭐 XT라고 적으면은 뭐 그럼 틀리느냐? 뭐 그건 아닌데, 주로 MT,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전달하는데, 결국 내가 친구들하고도 뭐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겠지만은, 내가 얘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는 저렇게 알아듣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MT랑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로 M 햇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위에 뭐 사과 표시처럼 돼 있는데 M 햇T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이렇게 M 햇T, M 햇T라고 표시가 되는데, M 햇T라고 표시가 되는데, 어떤 햇이라는 걸로 이렇게 햇, 이렇게 삼각 표시, 사과 표시로 이렇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뭐니, M 햇T가 뭐하고 MT하고 같아지게 하는 거. 이게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목표인데, 목표, 골인데, 골. 우리의 목표인데, 목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 우리가 디텍트된 인포메이션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M하고 같아지느냐 안 같아지느냐 하는 것들이, 요걸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M 해티가 MT랑 이제 같아지게 하는 건데, 먼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내가 메시지, 이제 내가 여보세요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주냐 하면은, 뭘 해줘요? 이게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신호로. 그래서 이걸 TX라고 합니다. TX. 이거는 여기서 전기 신호가 되는 거죠. 전기 신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걸 RX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기 신호가 되는 거죠. 전기 신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원래 메시지 시그널이 전기 신호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기 신호가 됐다가 전기 신호를 받았다가 이제 다시 MHT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 신호가 이게 뭔가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통과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RX 전기 신호로. 그리고 요것들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그러는데 매질. 그러니까 뭐 유선인 것 같으면 구리선이 되겠고 무선인 것 같으면 공중이 되겠죠. 이거 공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통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그래서 뭐 이게 TX는 그러니까 원래는 TX를 트랜스미터라고 RX는 리시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트랜스미터는 보낸다 이 말이고 보내는 거 받는 거. 그래서 이 CH는 채널이라고 이렇게 되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한글로 얘기하면 이거는 송신기, 이거는 수신기.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이 특별히 없어서 채널 이렇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송신기를 어떻게 하냐면 변조기, 이는 복조기. 뭐 그러니까 TX를 송신기라 불러도 괜찮고 뭐 변조기라 불러도 괜찮고 두 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RX를 수신기, 복조기 이렇게 뭐 아무거나 불러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되는데 결국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 MT라는 걸 그리고 MT라는 걸 보내서 MHT를 받게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티가 MT였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이게 틀리다고 이게 다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슷하게 MHT랑 MT랑 비슷하게 할 거냐? 비슷하게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어떻게 이걸 MHT하고 MT를 같이 할 거냐 하는 그 목표에서 일단 전기 신호를 우리가 바꿔줘야 되니까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TX단, 이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TX단.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다시 원래 걸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뭐 전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전기를 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다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걸로 다시 바꿔주는 리시버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중간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 채널이라는 거, 요 채널 신호가 이거 전달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채널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내가 통신 시스템을 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채널입니다. 채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이건 주어진 거이기 때문에 채널은 주로 주어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나한테 주어진 그 조건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하는 것보다도 나한테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게 나를 이제 맞춰 나가야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건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한전에 취업하고 싶다 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전에 가려면은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되느냐 뭐 삼성전자에 가고 싶다 그럼 뭐 학점도 높아야 되겠고 뭔가 만들어 봐야 되고 면접도 잘해야 되고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결국은 내가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채널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채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채널이 이게 내가 공기 중에서 무선으로 하는데 공기 중에서 통신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우주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물속에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 TX랑 RX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TX랑 RX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달라진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 채널의 특징이 뭐냐를 제일 먼저 살펴야 되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TX랑 RX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스템 모델이라는 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통신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이걸 늘 머릿속에서 두고 담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배우는 뭐 오늘이 아니라 이 통신공학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을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담겨 있다고. 뭐냐 하면은 통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는데 메시지 시그널을 보냈는데 우리가 M 해티로 하는 걸로 보내는데 이 M 해티가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고울이고 그다음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니까 TX 단위 필요하고 전기 신호를 다시 원래 걸로 보내니까 RX 단위 필요하고 이걸 중간에 하려면은 채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 TX, RX 단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늘 머릿속에 하고 명심해 두고 하여튼 요 좀 뭐 이거 숙제를 하나 내야 되겠네요. 숙제 요 그림 한번 쭉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 뭐 나중에도 알려지겠지만 요 숙제 이 오늘 숙제는 요거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뭐 메시지 시그널 MT가 있고 뭐 MT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스미터는 뭐 송신기 아니면은 변조기 뭐 TX라고 적어 간단하게 TX라고 적기도 하고 TX 송신기 변조기 그 다음에 채널 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죠.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통신을 하느냐 내가 무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주에서 할 거냐 물속에서 통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리선을 통해서 할 거냐 유선으로 하는데 아니면 광 케이블 파이버 오틱스를 통해서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시버 뭐 그런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물질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시버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RX 뭐 RX라고 적기도 하고 수신기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복조기 뭐 이런 것들 이름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뭐 좀 더 복잡하게 되는 건데 이건 뭐 복잡한 거니까 정보 소스 아까 여기서 보면 아까 MT가 되겠죠. MT M 해T 이게 이제 쭉 이런 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통신 채널 있고 변조기 아까 말했던 TX 이게 RX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뭐 채널 부호기 뭐 소스 부호기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거 좀 그리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알아도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이제 설명이 좀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통신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지금 원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방송하고 통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하고 통신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냥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방송은 원웨이이고 통신은 투웨이가 되어서 뭐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 여기에 되는데 그래서 샌드가 있으면은 TX 단위 샌드가 있으면은 이제 리시버 이거 한쪽 방향으로 말하는 거죠. 한쪽 방향. 이거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오고 뭐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내가 친구랑 얘기할 때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게 오프라인 강의하는 거랑 온라인 강의하는 거랑 좀 나한테 좀 다른 건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살필 수가 있고 이게 지금 투웨이가 되거든요. 뭐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질문하든지 뭐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보면은 얼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치 지금 온라인 강의는 지금 카메라도 다 끄고 뭐 마이크로 다 끄고 하다 보니까 자꾸 끊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원웨이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물론 뭐 지금 채팅을 통해서 이게 온라인이지만은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투웨이로 하려고는 하는데 뭐 좀 약간 잘은 안 됐네 생각보다는.
하여튼 요 조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무선 통신에서 응용 분야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뭐 한번 그런 그림이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이쪽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다 이게 이동 통신하고 관계돼. 이동 통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LT 아니 요즘 뭐 5G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쪽 중간 이쪽은 이제 방송이네. 방송 세 번째 방송.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첫 번째는 뭐 이게 인공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마이크로파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통신이 무선 통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통신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핸드폰 쓸 때 뭐 다 뭐 뭐냐 한 달에 뭐 이렇게 요금 얼마씩 내잖아요. 뭐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되면은 그 산업이 커지고 거기에 뭐 일자리도 많아지고 뭐 모든 게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간 세상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무선 주파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주파수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겠지만은 뭐 좀 어이 어이 쏘리 어이 나도 지금 잘 안 하다 보니까 보면은 주파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파수 람다 아유 람다 그 다음에 속도 빛의 속도 그 다음에 프리퀀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뭘 보면 되냐 하면은 그 물리나 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뭘 보면 그 단위를 보면 돼. 단위 람다는 길이잖아요. 길이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미터가 된다. 미터.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광속, 속도잖아요. 속도. 속도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지. 근데 F는 뭐예요? 프리퀀시. 프리퀀시는 헐츠인데 프리퀀시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원오버 세컨드가 되는데 원오버 세컨드.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미터 퍼 세컨드가 결국 속도라는 게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미터에다가 람다 미터에다가 곱하기 F 해주면은 원 오버 세컨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C는 람다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람다는 F분의 C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파장의 길이 람다는 F분의 C가 돼가지고 C는 빛의 속도이니까 그 모든 이게 뭐 우리가 쓰는 것들이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빛의 속도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8승 뭐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빛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프리퀀시에 쭉 따라서 이게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 X축은 지금 프리퀀시가 됩니다. 프리퀀시에 따라 쭉 나눠놨는데 우리가 주로 통신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 어디 대역을 쓰냐 하면 요쪽 대역을 많이 씁니다. 요 대역. 통신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데도 통신을 많이 쓰는데 상용화된 통신 시스템 뭐 주로 이동통신은 주로 뭐 1.6기가 되어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이게 LTE가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으면은 2.4기가 돼요. 뭐 이런 걸 좀 많이 쓰죠. 물론 뭐 800메가 대역도 쓰긴 한데 그래서 요 대역을 주로 많이 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게 거의 빛이죠. 가시광선이니까 빛.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서서히 저주파가 돼가지고 뭐 좀 하여튼 통신을 쓰기는 좀 약간 좀 모자란 것들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들인데 뭐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뭐 람다 F가 어떻게 되는다. F가 주로 뭐 이렇게 요 정도는 외워놔요. 이거 뭐 이동통신에서 LTE 같으면 뭐 1.6기가 뭐 1.6기가만 쓰는 건 아닌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LTE가 6.6기가 그다음에 블루투스는 2.4기가 뭐 5기가 뭐 5기가 이렇게 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무선 주파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메시지가 유한계의 디지털은 뭐야? 딱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게 유한계, 컨티뉴스한 게 아니라 딱딱 끊어지는 그러니까 레벨로 나눠져 있는 이제 이게 개수의 심볼로 구성된다. 심볼로 구성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는 데이터 값이 어떻게 연속적이다. 컨티뉴스한 거다. 연속적인 범위 내에서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래서 뭐 그런 거고 이게 또 보면은 이제 이 아날로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제 바꾸려면은 이게 뭐 아날로그 시그널 이렇게 있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 이걸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을 어떻게 디지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로 바꾸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크게 보면 요 과정이 두 개의 과정으로 거칩니다. 이게 어떻게 첫 번째로 샘플링, 두 번째로 뭐 퀀타이제이션. 우리말로는 샘플링은 표본화라고 하고 퀀타이제이션은 뭐 양자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샘플링하고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거치면 이제 디지털 0101로 바뀌는 거예요. 샘플링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뽑아주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뽑아주는 거고 뽑아주고 이렇게 뽑아주고 퀀타이제이션은 어떻게 여기 뽑아준 이 값을 레벨로 바꿔주는 거죠. 레벨로. 그러니까 끊어주는 건데 유효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샘플링 했을 때 값이 예를 들어서 1.4, 1, 4, 5, 6, 7, 8, 9 뭐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컨티뉴어스 한 거니까 어떤 값이 계속 나가는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건 결국 이 어느 순간 뭐 유효 숫자 넷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끊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1.41부터 1.4 뭐 99까지는 뭘로 매핑하겠다는 1.4199가 있는 1.41로 매핑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매핑한 그러니까 어떤 레벨로 맞춰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 해주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샘플링이 되는 거고 샘플링이 되는 거 두 번째로 퀀타이제이션이 됩니다. 뭐 그중에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하고 뭐 샘플링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예, 중요하니까 뭐 내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AD 이게 두 가지가 이제 ADC라고 하고 A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뭐 바꿔주는 거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준다고 ADC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AD 뭐 이렇게 AD 컨버터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으로 거쳐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MT라는 시그널 메시지 시그널을 이제 여보세요 얘기하는 거죠. 여보세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런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뽑아준다고 이게 뽑아주는데 그럼 뽑아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수식적으로 나타나면은 뽑아준다
결국 이거 한 장 다음 장에 넘어가서 해야 되겠네. 뽑아준다. 그러면은 MT를 여기 MT 메시지 시그널 이렇게 자꾸 메시지 시그널 이렇게 되는 이게 메시지 시그널 MT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내가 뽑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얼마마다 뭐 T초마다 뽑아준다. T초마다 이 간격이 이게 T초다. T초마다 뽑아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타임축이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MT를 어떻게 해야지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뽑아준 이 빨간색 이걸 MST 샘플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MT랑 어떤 관계에 있어요? MT랑 곱하기 뭐가 돼야 돼? 곱하기 뭐 물어봐야 되겠다. 고준석 예,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모르기는 오동근 뭘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뭘 곱해줘야지 샘플된 시그널로 나타내는 거야? 이는 응용 수학할 때 다 한 건데 이거 응? 작년에 그렇죠. 델타를 곱해줘야지. 어떻게 델타가 t마다 있으니까 델타 펑션인데 어떻게 sum of 델타 그러니까 impulse train을 곱해줘야 되는데 델타의 t-nt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얘는 물론 뭐 수학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어떻게 샘플링이 돼서 요 샘플된 시그널이 요게 샘플된 시그널이고 샘플된 시그널이고 이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오리지널 시그널에다가 뭘 곱해준다고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면은 이제 샘플된 시그널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중요하냐 이게 뭐 수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뭐든지 안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뭔가 더 접근을 한다든지 뭔가 이걸 더 확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말로 때워야 되거든. 내가 뭐 자꾸 그런 거 수업 시간에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은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전자과나 아니면 공학이나 뭐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은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수학이 언어 우리의 언어 수학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수학으로 얘기하지 않고 말로 거창하게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뭐 정치인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철학하는 사람들이랑 물론 뭐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 말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수학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이 이게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곱하기 임펄스 트레인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는 뭐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럼 퀀타이제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 이게 샘플됐어 요 샘플했어 샘플 이게 원래 샘플된 시그널이에요. 요 시간마다 요 샘플하니까 샘플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매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처럼 잘라내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여기 원래 샘플된 시그널이 여기 있는데 왜 이쪽으로 바꿨느냐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좀 내가 동그라미 친 거랑 이거 파란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왜 다르냐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요걸 요렇게 2번이 이제 요게 111이라는 걸 매핑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어떤 값들은 모르는 거고 그냥 넘겨주는 거죠. 일단 대충 때려 맞추는 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이제 요게 이제 채널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통신이라 하면은 결국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은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채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 채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TX를 어떻게 만들고 RX를 어떻게 만들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채널 상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조건이 주어졌느냐 라는 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온통 난리인 게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주어진 조건 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채널 이펙트라는 건 결국 이 채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트 시그널, 요 1번 요거 봅시다. 1번 트랜스미트 시그널, 이제 요게 보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0, 1, 0, 1, 1, 0, 0, 0, 1, 0 이런 시그널이 이제 주로 디지털 시그널이니까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 1이면은 5V라고 바꾸는 어떤 이런 매핑이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핑하면 이제 이 시그널이 마이너스 5V A분의 2니까 이 뭐 5V,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뭐 5V, 마이너스 5V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인포메이션을 보면 0, 1, 0, 1, 1, 0, 0,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달을 하는데 이제 이게 원래 메시지 시그널이었어요. 이게 이제 메시지 시그널이지. 메시지 시그널을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꾼 거 이게. 이거는 이제 트랜스미트 시그널은 이제 TX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다시 첫 페이지로 가면은 이게 뭐 이렇게 가면은 요게 이게 0, 1, 0, 1, 뭐 1, 1,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시그널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바로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고, 뭐 트랜스미트 시그널은 이제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는 채널에서 이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게 그대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냥 이게 저쪽에서 0, 1, 0, 1, 1, 0, 0, 0, 1, 0을 보냈구나라는 걸 알 텐데, 문제는 이 신호가 그대로, 아니 쏘리 아유,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다고.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채널에서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곡이라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이걸 배울 건 아니고, 이번 시간에 이걸 배울 건 아니고, 동식공학 이래서 뭐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AWGN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얘기할 거예요. 노이즈. 우리는 이 채널 자체의 신호가 이런 신호가 1번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뭐 하진 않고,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않고, 우린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노이즈 NT라고 하는데, 노이즈라서 N이라고 주는데, 이 노이즈를 이제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텐데, 이거는 뭐 동식공학 2에서 주로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꾸면은 이제 리제너레이티드 되면은 이게 이렇게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2번 3번처럼 이게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그대로 복원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M 해티가 되는 거죠. M 해티. 이게 복원해서 이제 이걸 다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잡음이라고 나는데, 이거 잡음 잠깐만요. 내가 이걸 좀 다르게 그때 보여준다고. 아니 이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 이게 뭐 움직이는 거 보이죠? 움직이는 거. 여기 막 움직이는 거. 요게 물어봐야겠다. 전소희 보이나? 이거.
전송이. 하여튼 뭐 이게 나도 이거 내 이 녹화하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이 노트북으로 보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줌으로 보니까 이게 끊어져서 보여. 이 샘플링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가 화면에 띄운 거하고 좀 다른 걸 보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이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잡음이라는 건데 잡음이 뭐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이 전자과에서 이 잡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노이즈가 생기는 건데 노이즈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이 잡음은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전자가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있네. 이게 볼트를 걸어줘서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 볼트를 걸어주면은 이 전자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 전자잖아요.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우리는 배우잖아. 이렇게 움직인다고 무조건 내가 뭐 몇 볼트를 걸어주든지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5볼트짜리 걸어줬다. 5볼트짜리 이쪽으로 걸어줬다. 이게 5볼트다 라고 하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이 모든 전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게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게 굉장히 요 안에서 많이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볼트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내가 5볼트에다가 뭐 50볼트를 올려준다 아니면 500볼트를 올려준다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막 이 무작위로 이거는 무작위고 이는 볼트 걸어주기 전이고 무작위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무작위로 움직이거든 이게 무작위로 운동하는 그러니까 전기기 내 전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무작위 노이즈가 그냥 어디로 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 잡음의 특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통제할 수 없다.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무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유선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무선 뭐 만약에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는 순간 리시버 단에서 이게 리시버 단에서 이렇게 안테나로 이 안테나를 표시하는데 안테나에서 RX 단으로 이걸 받는 순간 어떻게 안테나에 여기에 있는 이제 잡음들이 생겨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통제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통계적인 특성 우리는 통계적인 특성만 알고 있거든요. 그 통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는 것들인데 뭐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이거 결국 확률 통계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거 뭐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AM, FM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노이즈라는 게 있다. 노이즈라는 게 이름이 이제 AWGN 노이즈인데 N은 이제 노이즈고 이건 A는 어디티브고 W는 화이트, G는 가우시안 한 노이즈인데 뭐 이거는 뭐 통신공학 2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뭐 이번 학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문제를 생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언제나 생기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는 회로 이론이나 뭐 전자회로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왜 안 하느냐? 그 하면은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는 어디나 존재하는 거야. 어디나. 우리가 다루는 그 어디엔가도 언제나 존재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태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서.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이펙트인데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통신하고 이제 디지털 통신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vs versus
비교할 때 주로 VS 이렇게 많이 표시하잖아요. 하는데 아날로그 통신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그 신호를 요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하면은 잘 봅시다. 신호가 있는데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요 신호가 있는데 여보세요 얘기했더니 요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여보세요 얘기했더니 그럼 이거 자체를 보내는 거야. 이걸 이 신호를 자체를 이 전기 신호로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면은 이제 뭐 마이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 가지고 이게 이제 MT가 되고 이게 이제 뭐 MT를 거쳐나와서 뭐 이걸 뭐 센트 되는 거라서 뭐 S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ST가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자체를 보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생긴다고 이게 늘 더하기 수신기에서 보면은 노이즈라는 게 생겨요. 노이즈라는 건 뭐 언제나 이렇게 생기는데 뭐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이 RX 단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합해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요런 신호가 보낸다. 요런 신호. 어휴, 뭐야?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황당하네. 요런 신호가 나한테 요런 신호가 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게 원래 신호고 원 신호고 그리고 노이즈가 더해져서 내가 받은 신호인데 이게 받은 신호 수신단에서 받은 신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 신호에서 내가 이런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가 요 같이 그려봅시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을까? 나는 내가 지금 받은 건 나한테 주어진 건 빨간색 신호를 받았는데 네, 과연 내가 여기서 신호를 복원 가능한가? 할 수 있을까? 복원할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요. 이게 빨간 신호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뭐 노이즈가 섞여 있는 이 신호를 받았는데 내가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신호에다가 시그널에다가 노이즈가 지금 더해져서 원래 신호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 노이즈가 밑에 게 이게 더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런 신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들을 받았는데 이걸로부터 내가 원래 저쪽에서 뭘 보냈는지를 내가 알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을 요즘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 통신으로 다 넘어갔는데 이게 거의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뭐 우리 일단 통신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통신에 포커스를 처음에는 맞춰서 하는데 하여튼 많이 사용하진 않아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곡된 수신 신호, 이거 왜곡됐다는 건 노이즈가 추가가 된 시그널에다가 노이즈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더해진 수신 신호로부터 뭘 한다? 원래 신호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노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게 수신 신호인데 이게 수신 신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노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노이즈 빼주면 되지. 노이즈 빼주면은 원래 시그널 이렇게 하면 시그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이즈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몰라. 나 여기에 대해서 몰라. 통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마치 이런 거야.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로또를 뭐 이렇게 1등 당첨을 하잖아요. 꼭 굉장히 쉬워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만 맞추면 돼. 뭐 쉬운 건 아니지. 이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800만 분의 1이니까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야. 850만 분의 1인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로또가 된다라는 거, 어떤 6개의 숫자가 맞추면 된다라는 건 5개인가? 6개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숫자가 뭐가 나올지는 아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노이즈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어떤 노이즈가 섞이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그럼 디지털 통신은 어떻게 가능하냐? 왜 디지털이냐? 그 노이즈의 강약이기 때문인데 이게 왜냐하면 0, 1로 변환된 뭘 복원하냐면 이거는 의미를 보는데 의미를 복원하는 의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봅시다. 이게 왜 디지털 통신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아날로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아날로그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 뭐 시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신호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뭐 소리들 다 이거 아날로그 신호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여러분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뭐 아니면은 뭐 MP3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 다 디지털 기기라고요. 왜 아날로그 아이패드는 없고 왜 아날로그 노트북은 없고 왜 아날로그 컴퓨터는 왜 없냐는 거예요. 왜 없냐? 왜? 노이즈 때문인데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없어요. 없다고. 노이즈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디지털로 다 간다고. 디지털. 그럼 디지털은 뭐가 도대체 대단한 거가 있길래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디지털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잘 들어봐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좀 약간 복잡할 수도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는데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잘 봅시다. 디지털이라는 건 결국 내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여보세요 이렇게 이 MT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목소리를 아날로그 시그널을 뭐 어떻게 바꾼다고? ADC를 거쳐서 뭘로 바꾸는 거야? 0과 1로 바꾼다고. 0, 1, 0, 1, 0, 1, 뭐 1, 1, 1,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꾼다고 이게. 0, 1을 다 바꾼다고. ADC를 거쳐서 0, 1을 바꿨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0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 1이면은 5V로 바꾸기로 한다고요. 그럼 바꿨잖아요. 그럼 0, 1 예를 들어서 0, 1 그러면 0, 1, 0 0, 1, 0, 1, 1, 1, 1 같으면은 이 방식, 이 매핑에 따라서 이 신호는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5V, 5V 이렇게 되겠네. 이걸 전송한다고 이게 타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 아날로그 신호 대신에 요걸 전송하는 건데 이걸 전송한다고. 이걸 전송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이거 전송하면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도대체 틀리냐? 그럼 이때 이제 노이즈가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진다고. 그럼 이게 여기에 이제 아날로그로 첫 번째로 아날로그 자체를 전송한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목소리 시그널 요 1번 요걸 그대로 전송한다는 거죠. 이걸 요렇게 전송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이즈가 섞인다고. 이런 노이즈들이 막 섞인다고 이렇게 돼. 그럼 내가 받는 신호는 수신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뭐 같이 좀 그립시다. 요런 신호, 이 빨간 신호 요렇게 된다. 노이즈까지 더해졌으니까 더해져가지고 뭐야? 아, 내가 이게 좀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미안해. 근데 왜 지워지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거 왜 지워지는지 좀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이 복원하는 것도 난 모르겠는데 이 뭐야? 여기 있구나. 이게 있었네. 아유. 하여튼 아, 이게 이제 수신 신호가 되는 건데 자꾸 이상하네. 아유, 그냥 이거 따로 그래야 되겠다. 요런 신호. 그 수신 신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신호로부터 그러니까 수신 신호 이렇게 된다고. 이 신호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게 이제
아니 이게 뭐 하여튼 이 수신 신호로부터 내가 원래 MT를 복원하고 싶은 거거든. MT MT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게 시그널이라고 이게 시그널 이게 노이즈라고 하면은 S 더하기 N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 수신 신호를 요 합해진 것만 아는 거지 내가 전체는 난 잘 몰라 이거 전체는 잘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을 해줄 수 있으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신호를 복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디지털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게 가능하냐. 두 번째 디지털을 바꿨다. 디지털로 전송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그림 모질하겠네. 그럼 디지털로 아까 바꿨을 때 뭐 0, 1, 0, 1, 1, 1, 1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뭐 이걸 지금 전송한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송신 신호고 이게 더하기 뭐야 노이즈가 여기도 똑같이 섞이는데요. 노이즈가 이렇게 섞이겠지. 이렇게 이게 섞이겠지. 그러면은 이 두 개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은 요 원래 신호에다가 이 노이즈가 이게 더해져서 되는데 그럼 S 더하기 N은 어떻게 요렇게 되겠지. 두 개를 같이 그려주면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수신 신호인데 수신 신호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잘 보면은 원래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로 하겠다라는 건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어떤 약속이 돼 있냐면 요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핑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0이면 마이너스 5V 1이면 5V로 매핑하기로 이게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TX하고 RX 단에 서로 매핑하기로 약속을 해놓은데 약속 TX와 RX 단에서 이걸 약속을 해놨다. 보내는 측하고 받는 측에서 이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5V면은 0이고 5V가 나오면 1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걸 끊을 수만 있다면은 이거 잘 끊을 수만 있다면 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저쪽에서 보낸 쪽에서 1을 보냈을 때 이게 됐을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됐을까 야, 뭐 해보면은 당연히 0을 보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1을 보냈을 때 이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1을 보냈는데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나올까? 당연히 1을 보냈을 때가 확률적으로 낫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1을 보냈을 거고 이거는 0을 보냈을 때 이거 나오니까 0이고 이거는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의미를 보낸 거야. 0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0이면 마이너스 5V 1이면 5V를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받은 거에서 수신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노이즈가 섞인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이게 저쪽에서 마이너스 5V를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5V를 보냈는데 마이너스 5V를 보냈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노이즈가 섞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신호가 나타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5V가 노이즈 섞였으니까 0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된다고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날로그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날로그는 뭘 보낸다고 신호 자체를 보내는 거고 신호 자체를 보내는데 신호 자체를 보내다 보니까 노이즈가 섞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이즈가 이상해져 버려 가지고 이 원래 신호가 원래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 요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불가능해져.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해지는데 또 불구하고 디지털은 왜 그렇게 되느냐? 디지털은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뭘 보낸다고? 의미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 의미, 약속된 의미. 그러니까 0일 때는 마이너스 5V로 약속이 난 거고 1일 때는 5V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5V나 마이너스 5V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저쪽에서 0을 보냈느냐 1을 보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죠.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다고. 알 수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좀 차이를 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 의미를 보고 난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은 오늘 뭐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뭐 거의 한 50%는 이해했다고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통신하고 이 디지털 통신하고 뭐가 다른 건지, 노이즈가 섞여더라도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신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지금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0일 때는 마이너스 5볼트를 보냈구나. 1일 때는 5볼트를 보냈구나. 그럼 이거 0을 보냈을 것 같네. 1을 보냈을 것 같네. 0을 보냈을 것 같네. 1을 보냈을 것 같네. 0을 보냈, 1을 보냈네. 0을 보냈구나. 그러면은 원래 신호를 다 복원할 수 있는 거지. 웬만큼 노이즈가 섞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확률적인 거가 들어가긴 한데 뭐 그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기기가 다 디지털로 돼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 우리가 왜 아날로그 세상에 살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이유입니다. 노이즈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뭐 되는데 이게 좀 사실 복잡한데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뭐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 텐데, 아까 숙제로 오늘 숙제를 2개를 내줄 거예요. 숙제 2개. 숙제가 다시 들어야 돼요. 네? 어, 강의 왜 들어야 되냐고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뭐야 뭐 강의 듣기 싫단 말이에요. 또 오늘 여기 숙제가 이런 아까 했던 뭐 이 TX, RX 나왔던 뭐 커뮤니케이션 통신 시스템 모델링 한 거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 TX, RX 다 채워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TX, RX가 뭐 하는 건지, 송신기, 뭐 TX 넣으면 트랜스미터, 송신기, 변조기라고 불리고, 뭐 그 다음에 RX는 트랜스미터 아니 리시버, 뭐 그 다음에 변조기 뭐 이렇게 불리는 거고, 뭐 채널은 뭐 이렇게 매개 물질이다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했던 아날로그 통신하고 디지털 통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거 뭐 하여튼 좀 제일 마지막 장을 바탕으로 해서 왜 우리가 디지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들이 다 디지털로 다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일단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하고, 이걸 뭐 언제까지 할까?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뭐 오늘까지 할까? 오늘 밤까지 합시다. 오늘 밤까지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강의 오늘부터 이제 녹음을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깜빡해서 녹음을 못했고, 녹음한 걸 또 거기에 올려줄 테니까 제출은 이메일로 하세요. 이메일. 네, MCJU 있잖아요. JU 한국 아니 국민.ac.kr 이걸로 네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